천년고도 신라의 도시로만 알려진 경주. 이제 조선시대의 경주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경주 읍성이 제 모습을 찾았기 때문이죠. 이곳 경주 읍성이 요즘 여행객들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좋습니다. 감성 여행을 원하시나요? 경주 읍성이라면 충분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고즈넉한 읍성이 바라다 보이는 길마다 아기자기하고 감성 가득한 카페와 펍까지 새로운 경주 핫플레이스가 쏙쏙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 경주의 새로운 여행 명소들 놓칠 수 없죠. 경주 읍성으로 감성 여행 떠나볼까요? 경주시 동부동 허물어진 성벽 일부와 빈터만 남아 황량하던 이곳에 향일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경주 읍성. 쌓아올린 성벽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요? 읍성의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주 읍성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찾아온 곳. 경주 문화원 안에 있는 향토 사료관에는 읍성의 모형부터 당시 경주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문화원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경주 읍성의 모형과 함께 수많은 자료들이 한눈에 딱 보이네요. 일단 경주 읍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주 읍성이 뭐예요? 수도인 한양 주변에 그 궁궐을 포함한 성을 도성이라고 한다면, 수도를 제외한 그 각 지방의 그 관부를 둘러싼 담장이 바로 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바로 이 성이다, 읍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 행정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관청들이 읍성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 관청을 둘러싼 담장을 또한 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존재해온 경주의 읍성. 하지만 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으로 읍성은 허물어졌다 다시 짓기를 반복해왔고, 현재 복원된 읍성은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복원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어느 부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 복원된 부분은요, 네. 동쪽벽. 동쪽벽 324m가 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문, 향일문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복원되기 이전에 약 그 100m가량 이 성벽, 조선시대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조선 성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축 약 200m에서 324m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5년여 만에 복원을 마친 읍성의 동쪽벽. 일부 구간 정비만으로도 동네가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본격적으로 읍성 산책에 나서볼까요? 지금 동쪽의 문이 보호됐지만 사실은 여기만 있던 게 아니었죠, 조선시대에는? 아, 그렇죠. 예. 이 경주 읍성에는 각각 동서남북에 4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내문이라고 해서 예를 밝힌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동쪽에는 향일문, 서쪽에는 망미문, 북쪽에는 공진문이라고 해서 4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문들 중에서 이렇게 향일문이 먼저 복원된 이유가 있어요? 복원 이전까지 동쪽에 100m 정도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먼저 복원이 되었습니다. 신라가 아닌 조선시대 경주의 옛 모습을 되살리고 있는 읍성의 풍경들. 성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멈춘 듯,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아니면은 경주의 조선에 대해서 알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이 성벽 위에 올라와서 보는 느낌이 신비롭고 멋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거 경주 읍성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 성벽 너머로 펼쳐져 있는 다양한 핫 플레이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핫플! 경주 읍성이 공개되기 전부터 SNS에서 뜨기 시작한 일명 읍성거리. 독특한 감성, 이색 메뉴 자랑하는 카페와 맛집들이 황리단길의 명성을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SNS 입소문을 따라 찾아간 첫 번째 핫플. 여심, 남심, 동심까지 사로잡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디저트. 마카롱 전문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카롱 하면은 보는 즐거움부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집은 즐거움이 2배가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SNS를 보고 찾아왔거든요. 일단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가지 정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한 3, 40가지 종류가 되고요. 평일에는 8가지에서 한 10가지 라인업이 구성되고 주말에는 12가지에서 한 15가지 종류의 라인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라인업은 바뀌고 있고요. 그 단골 손님들을 위주로 드시고 싶은 메뉴를 SNS상으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생과일 마카롱부터 시그니처인 치즈케이크 마카롱까지 매일매일 바뀌는 다양한 마카롱들. 수작업으로 한정 생산하니 오전에 다 팔리는 일도 많은데요. 걱정 뚝! SNS로 미리 주문 예약을 할 수도 요즘 또 많이 있습니다. 보편화돼서 네. 여러 곳에 많이 파는데 네. 이곳에서 드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좋아서 이곳을 찾게 돼요? 덜 느끼하고 맛도 맛있고 그리고 SNS에 메뉴를 맨날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그게 좋아서 찾아와요. SNS를 보고 메뉴를 네. 확인하고 오늘은 이거다. 네. 좋아요 누르고 네. 달려오시는군요. 네. 아무리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다지만 촬영하느라 보기만 했던 영석 씨에게도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카롱 처음 먹어보는 남자 영석 씨, 그 맛은 어떤가요? 일단 많이 달지 않고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적당히 달콤하고 적당히 쫀쫀해서 먹을 때 부담이 없어서 자꾸 먹게 되네요. SNS 말이 맞네. 여러분들 딱 드시면 손가락이 바로 갈 겁니다. 좋아요. 경주 읍성에서 찾은 2번째 감성 핫플. 읍성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남다른 샌드위치라고요? 샌드위치가 별게 있겠어? 샌드위치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편견은 깨지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 메뉴 그림만 봐도 이미 샌드위치가 되게 달라요.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는 일본식 샌드위치를 팔고 있는 곳이라서 일본에서는 산도이치라고 불러서 많이들 산도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다 직접 제조해서 만드는 샌드위치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읍성을 조금 걷다 보니까 이제 좀 허기도 좀 지고요. 다리도 조금 아팠는데 맛을 볼 생각에 기대가 굉장히 돼요.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주력으로 많이 나가는 거 어떤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게 타마고 산도랑 딸기 산도를 제일 많이들 드세요. 그거 어떤 거예요? 타마고 산도는 일본식 간장이 들어간 오믈렛 형식으로 구워진 계란 샌드위치고요. 딸기 산도는 딸기랑 생크림이 들어간 샌드위치. 사랑스러운 스누피가 그려진 아인슈페너, 든든하게 계란이 들어간 타마고 산도, 향긋한 딸기에 직접 만든 생크림이 어우러진 딸기 산도까지 경주 읍성을 찾아온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곳에 오셔서 경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세요. 경주에서 만나는 조선시대의 역사, 경주 읍성. 읍성의 복원과 함께 경주 도심도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감성 가득, 볼거리 가득한 경주 읍성으로 지금 놀러오세요. 단체로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료 중이셨네요. 시골 마을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보강 한번 제대로 받으셨다는데요. 그 건강하고 행복했던 하루를 지금 만납니다. 여수의 한 경로당이 오늘 하루 1일 병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살펴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유, 오만 데가 다 아프요. 나도 여기 소파좀 더. 위도 안 좋고 요 관절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엄마 콜도 아프고 오만 데가 다. 5만 대가 다 아픈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한 이들은 명진 한마음 봉사회.
여수 자원봉사 대상을 만들 만큼 여수적 봉사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다. 시골 노인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잘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올 때마다 계속 새롭고 봉사하는 거에 의미를 두지만은 어르신들 보니까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그 고향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프시다 하시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시골 생활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암요 도움이 되고 말고요. 올해로 벌써 6년째 부산에서 직접 의료 장비까지 챙겨와 여수적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시작했지만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기쁨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혹시나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발견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게 큰 기쁨이고 또 환자 본인한테도 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전국적으로 무이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오지에는 그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를 하는 게 오늘도 참다운 봉사가 아닌가 생각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누구에게든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게 진정한 봉사일 텐데요. 이 자리는 사실 여수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사업을 일군 박수관 회장의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건강에 또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안 좋은 병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은 우선 이 지역의 면장 이장을 통해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시켜드리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게 마련.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수의 한의사들도 뜻을 모았는데요. 어르신들 오시길 잘했죠?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우선 먼저 어깨부터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농촌에서 이런 좋은 치료를 하게 된 게 정말 좋습니다. 전에 코를 이러면서 몰랐더만 그거 늙어진 게 이제 흉을 맞은 생겨 나서 봐야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양화반 같이 협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의료 혜택도 많고 또 환자분들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혜택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참아버리는 게 일상인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인지 우연히 암을 발견해 수술까지 지원해드린 경우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한 7년 동안 지금 한 800여 명을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2차 진료 대상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또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암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2차 진료, 그다음 암 발생 환자들 전부 이제 2차 수술, 또 2차 진료까지 다 이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특히 또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와서 진료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있고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잔칫날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이 오늘 모신 어르신들의 점심 메뉴입니다. 예, 고기 아주 잘 익어가고 오늘 주민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잘 삶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솜씨 발이 들어가는데요. 김치 좀 갖다 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 잘 익은 돼지고기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때요? 맛있어요? 돼지고기 맛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너무 맛있으니까.
고소한 돼지고기에 맛깔스러운 반찬들, 따끈따끈한 떡국도 준비했는데요. 정성을 다한 만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바로 보람있고 행복이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진료 잘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아주 명의를 모시고 와서 직접 이렇게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한쪽에선 미용실도 개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꽃된장 제대로 하시는데요. 원장님, 우리 언니들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게 예쁘게 해주세요. 부산에서 이 멀리까지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의료시설이 열악해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몸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든든히 챙겨드린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따뜻한 의료봉사 계속 부탁해요. 자그마치 45년 전통의 추어탕으로 이름났 이곳. 이야, 추어! 추어? 야, 이거 진짜 푹 끓여서 먹으면 진짜 영양 한 그릇인데 이거. 야, 동씨.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요. 제 거울 보는 거지 약간 저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셰프님. 네. 얘네들이 그냥 살이 엄청 차올랐어요. 어디서 온 친구들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옵니다. 야, 유학파네, 유학파. 네. 근데 우리 셰프님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 좋은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 미꾸라지를 많이 드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저도 오늘 한번 미꾸라지 먹고 피부 미남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 볼까요? 그래 보여. 같이 쌍피부 미남으로. 쌍피부 미남. 오케이, 바리. 한눈에 봐도 힘이 확 느껴지시죠? 좋은 미꾸라지는 빛깔도 남다른데. 야, 진짜 싱싱하네요, 셰프님. 네, 이거 좋은 미꾸라지가 이 보면 색깔이 진하고 이 선명한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 먹고 진정한 피부 미남으로 한번 재탄생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얼른. 가시죠. 이 미끌한 점액질이 피부 미용, 노화 방지에 1등 공신인데요. 게다가 칼슘과 비타민, 단백질까지 풍부합니다. 점액이죠, 이게? 예, 점액입니다. 어우, 진짜 싱싱하다. 그러면 이제 추어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면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미꾸라지를 해금시키는 겁니다. 해금? 예, 이제 속에 걸,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전체를 다 먹기 때문에 속에 나쁜 이물질을 뽑아내야 됩니다. 미꾸라지 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해감이 필수입니다. 굵은 소금을 충분하게 뿌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셰프님? 네,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이 자동 해금질이네요. 그렇죠. 예. 진흙바닥이나 흐름이 빠르지 않는 민물에 사는 미꾸라지는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 약 20분 정도 두어서 해감을 시켜주는데요. 소금과 함께 미꾸라지의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비벼준 뒤 헹궈줍니다. 윤기가 잘 흐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핏물을 빼주면 비린내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리 준비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났는데 셰프님, 진짜 손 많이 가죠? 아니, 해금질만 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원래 미꾸라지가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몸에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서 첫 번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바로 미꾸라지의 뼈와 살을 잘 분리해라. 팔팔 끓는 물에 미꾸라지를 넣고 약 2시간 정도 푹 끓여주는데요. 미꾸라지는 크기는 작지만 잘 삶아야 살이 무르게 익는다고 합니다. 체에 받쳐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문질러 주는 것이 필수. 부드러운 식감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 근데 이 체에 걸리는 뼈가 소리 들어보세요. 체에 걸리는 뼈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셰프님. 네, 많죠. 네. 지금은 이 미꾸라지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양념이랑 이제 완성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셰프님 이제?
자, 이제 굵은 뼈만 가라앉혀서 우물을 걸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어탕의 밑국물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 추어탕에는 뭐 별다른 게 들어가지 않아도 추어만 싱싱하다면 그냥 영양 한가득일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이섬유, 뭐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한 야채를 같이 넣어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추어탕 두 번째 맛의 기술, 바로 이 채소 삼총사 무청, 배추, 토란대입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마른 채소에서 우러나는 향이 국물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간 미꾸라지 육수를 함께 3시간 정도 푹 끓여주면 깊고 진한 맛이 탄생합니다. 저희 집 비법은 따로 육수를 뽑아서 미꾸라지랑 같이 끓이고 있습니다. 오, 육수가 또 추어탕에 사용돼요? 예예.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좀 비결이 뭔가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또 맛의 맛의 기술은 또 성동욱이잖아요. 또 안 돼요. 에이, 좀, 그럼 저 기성만이라도 기성만 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다 알려주시지 마시고 딱 몇 가지만, 가정에서도 딱 손쉽게 육수를 낼 수 있는 방법만. 최고 쉬운 거는 가정에서는 그냥 무하고 대파, 다시마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게 맛이 우러납니다. 비법의 육수 대신 알려주신 3번째 맛의 기술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대신 물고추를 쓰는 것이 중요한 맛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셰프님, 그냥 고추가 아니라 물고추를 사용하시네요. 뭐 좀 다른가요? 예, 아무래도 그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좀 텁텁한 맛이 나는데 물고추를 쓰면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많이 납니다. 작은 차이로 느껴지는 큰 효과가 이 물고추에 담겨 있더라고요. 물고추와 들깨가루를 넣어서 팔팔 끓여주면 드디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한 그릇에 꽉 찬 영양, 걸쭉한 국물이 먹기 전부터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별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추어튀김. 해감시킨 미꾸라지의 쓸개를 가위로 잘라서 준비한 후 밀가루를 묻히고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주면 끝인데요. 쫀득하고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별미 중의 별미, 추어튀김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더해진 추어탕이잖아요, 셰프님. 드디어 이제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이 그냥 일단 봐도 되게 걸쭉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들깨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욱 씨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절차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역시. 진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은요, 말 그대로 진짜 개눈물 감추듯 수저질이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리 하나면 진짜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안에 분명히 미꾸라지가 있는데 연어 먹을 때 느낌처럼 그냥 딱 씹자마자 싹 녹아버리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 미꾸라지 큰 거 말고 작은 미꾸라지를 손질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맛있는 추어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뼈와 살을 잘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채소 삼총사를 넣어라. 무청, 배추, 토란대. 이 채소가 들어가면 비타민과 섬유질이 더해져서 추어탕의 영양이 쑥 올라갑니다. 마지막 3번째 비결은 고춧가루 특유의 그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물고추를 사용하시면 더욱더 매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도 추어탕, 겨울에도 추어탕, 우리 모두 추어탕! 일교차가 큰 요즘에 건강에 염려된다 싶은 분들은 추어탕으로 걱정을 한번 싹 씻어보세요. 맛 좋고 영양 좋은 추어탕, 부드럽고 깊은 맛이 담겨 있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제대로 채워줍니다. 오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 어떠실까요? 보성하면 떠오르는 그것, 힐링하듯 즐기는 우리들의 차 녹차. 찻잎다는 온유월도 아니고, 아니 낙엽지고 꽃지는 이 계절에 녹차밭에 무슨 일이?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거진 숲과 맑은 물, 그림 같은 풍경 속 천지가 차받친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 아시나요? 오늘은 저더러 이렇게 똑같이 생긴 꽃을 찾으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날도 추워지고 단풍도 다 지는 이 마당에 무슨 이런 꽃을 찾으라는 거예요? 꽃이 있기는 한 거예요? 이거 뭔가 불가능한 미션을 준 것 같아. 어디 있는 거야? 온실 속 꽃도 아니고 이 찬바람 부는 들판에서 뭐가 있긴 있나요? 꽃은 맞잖아요. 하지만 찾는 것은 하얀 꽃. 근처 차밭으로 가봅니다. 야, 보성하면 또 차밭인데 이 푸른 잎 사이에 이 꽃이 있을 리는 없어. 다른 사람들은 저 하얀 꽃을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령을 하나 받았어요. 이 보성에 가면은 이렇게 잎은 하얗고 수술은 노란 꽃을 만날 수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보성에 뭐 겨울에도 꽃이 피어요? 네, 찻꽃이네요. 찻꽃? 네. 차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러니까 한창 추워지는 이때 저 꽃이 피어 있다는 말이죠. 찻꽃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 눈에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차밭이잖아요. 네. 없어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찻꽃입니다. 제가 한번 꺾어 드릴까요? 어머. 네. 위에 없고 이렇게 네. 아래 옆에 숨어 있었네. 어머, 드디어 찾았습니다. 꽃을 찾았어요. 오, 너무 예쁘다. 예, 올해 찻꽃이 피면은 내년에 열매가 열려요. 예, 찻씨앗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다양하게 쓰이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의약용이나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찻씨앗을 찾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나무는 늦가을 꽃이 피고 이듬해 열매를 맺어 꽃과 열매가 공존하는 유일한 나무,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이제 더 추워지면 꽃이 시들 텐데 이 꽃 더 오래 만날 수 있다네요. 이따가 이제 제가 찻꽃차를 한번 마시게 해드릴게요. 은은한 벌꿀향,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찻꽃에서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꽃을 따야 하는 건가요? 한번 따보실래요? 같이 딸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따보시죠. 또 친구들을 만나야겠네. 네. 봄에는 싱그러운 찻잎을 따서 덮느라 온 보성 땅이 바쁘고요. 늦가을에도 찻꽃 수확으로 바빴군요. 우리 지선 씨, 꽃 따는 처녀된 기분에 작업이 힘들진 않았겠어요? 이거 그냥 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따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어머, 향기도 나요? 네. 야, 꽃은 꽃이네. 향기 나고 예쁘고 겨울에도 이렇게 싱그러운 꽃을 보니까 너무 좋다. 사람들은 이렇게 차나무에서 꽃이 피는지 잘 모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밭 보면서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겠네. 봄에는 푸른 차밭 싱그러움에 취하고 초겨울엔 은은한 찻꽃 향에 취하고. 어머, 꽃하면 이런 것도 해줘야 돼. 네, 취했군요. 취한 거 맞아요. 찻꽃 향에 취해서 그러는 거 맞죠? 많이 아파. 진짜. 너무 예뻐. 저도 예쁘지 않아요? 네, 리포터님께서 녹차꽃처럼 참 예쁘십니다. 찻꽃처럼. 그럼요. 꽃 따는 처녀라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의 데코 어떻게 어울리나요? 진짜. 네, 저도 한번 해봐야지. 내일 비 오겠네. 내일 비 오겠어. 아니요, 계절에 어울리게 눈이 올 겁니다. 이분들 찻꽃 머리에 꽂고 웃음꽃까지 만발했네요. 어쨌든 화려한 색감보다는 하얗고 작은 모습이 더 청초한 매력이 있어요. 이 찻꽃에도 꽃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추억이에요. 추억. 꽃말이 되게 좋네요. 네. 추억. 그래서 보성에 찻꽃을 보러 오시면 항상 추억이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요. 미처 몰랐던 찻꽃을 알게 된 이날, 지선 씨에게도 보성에서의 추억은 찻꽃과 함께겠지요. 그렇게 꽃잎 상할까 섬세한 손길로 송이송이 따낸 찻꽃이 벌써 소쿠리 가득입니다. 네, 이렇게 이 꽃향기도 계속 맡고 또 계속 열심히 따다 보니까 손도 시릴 거 한데 이제 좀 차 한 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차 마시러 가시게요. 가요. 차 마시러 갑시다. 차 마시러 갑시다.
순박한 차꽃, 그 차 맛이 저도 궁금하네요. 야, 드디어 열심히 딴 보람이 있네요. 꽃차를 먹을 시가.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것은 좀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이거 생화를 띄워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색깔은 이래도 다시 우리면은 본연에 있는 차꽃 그대로도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아, 생화가 아니라 얼른 우려주세요. 한잔 우려 마셔볼까요? 네, 날도 추운데 벌써부터 몸이 녹는 기분이야. 차꽃차는 생화를 쪄서 말린 것인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잎이 서서히 퍼지고 차꽃 원래의 색이 살아나면서 향도 피어오른다네요. 야, 우선 색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차꽃의 그 수술, 노란 수술이 딱 떠올라요. 향은 아까 전에 막 벌꿀향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꿀향기가 그대로 나네요. 어머, 향기만 맡아도 달콤할 것 같아. 맛은 어떨까요? 오! 은은한 향이 나죠? 은은하게 향은 확 감싸면서 아니 이게 그 꿀을 약간 탄 것처럼 달콤한 맛이 끝에 감돌아요. 이거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네요. 수많은 꽃차를 먹어봤지만 아름답게 그러면 이 다도 예절 뭐 있나요? 짠하는 예절? 향긋하게 한번 마셔볼까요 그럼? 짠이 아니. 예, 우리 선생님 잘 아시네요. 제가 소주 잔은 부딪혀도 찻잔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부딪혔던 경험 때문에 저 오늘 10잔은 마시고 갈 수 있어요. 차 한잔 하시고 떡에도 꽃이 피었는데 가보실래요? 아니 떡에도 꽃이 피었다고요? 네. 떡에도 꽃이 핀다는 곳을 찾아 한국차박물관으로 가봅니다. 녹차의 고장인 만큼 우리 민족의 차 역사와 차를 즐기던 생활 도구, 우리의 다도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녹차의 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차꽃이 핀 녹차 설기떡. 정말 떡에 차꽃이 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떡도 없고 꽃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꽃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에 보면 녹차 설기에 위에 꽃이 피어져요. 녹차 설기떡의 재료는 쌀가루, 녹차가루, 소금, 설탕. 이 체에다가 우리는 2번 우려도 되고 3번 내려도 돼요. 왜요? 몇 번 더 내리다 보면 이렇게 착착 뭐라 그러죠? 이게 부드러운 느낌, 찰져 느낌이 들어요. 재료들을 섞어 뜨거운 물로 반죽해 체에 내리기를 3번. 공기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히 틀에 담아 찌는 동안 팥 앙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설기떡 위에 피어날 차꽃입니다. 아니, 저 오늘 녹차꽃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니까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녹차꽃인가? 차밭을 옮겨놓은 듯 녹색과 하얀 꽃의 조화가 예술. 그윽한 녹차 향이 상상이 됩니다. 좋아. 눈 기다리는 계절에도 꽃을 피우는 보성. 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떡도 먹고 녹차를 풀코스로 즐겼습니다. 온몸을 녹여주는 건강한 차. 녹차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2018년을 되돌아보며 회포 풀기 딱 좋은 시기. 이곳이야말로 연말 모임의 명당입니다. 짠짠짠!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래서 제가 1년 중에 연말이 제일 기다려져요. 연말 모임 장소 정하지 못한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지 뭐. 컨셉별로, 연령별로, 취향별로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가지각색 연말 모임 명당 리스트 나가신다. 어디서든 잘 노는 그대들이여. 넥타이 풀고 가방 버리고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놀 준비 됐는가? 그럼 이제 연말 파티 즐기러 출발.
도시에서 벗어나 구비구비 산속으로 들어가야 나타나는 첫 번째 연말 모임 명당. 명당은 명당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산학교 동장회장이 집합 지겠어요. 반갑습니다.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들 집합합니다. 수십 명이 모여도 끄떡없는 넓은 공간. 향긋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노래방까지 오늘 집에 다 갔다. 아무리 놀 게 많아도 일단은 먹고 시작해야지. 오늘의 메인 메뉴는 바로 회식 최애템 고기. 연말 연시에 이렇게 재밌게들 여기 팔공산에 놀러 오시는데 제가 직접 구워서 드리면 손님들께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회포를 나누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구워서 드립니다. 고기는 역시 불맛. 보기만 해도 섹시한 삼겹살이 잡혀. 이걸 보고 있자니 어디서 인내심 바닥나는 소리가 들린다. 좀 빨리 주세요. 에? 자, 고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한 입 잡숴봐요. 와, 찌겠다. 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에 두 눈이 번쩍.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담긴 따뜻하고 푸짐한 한상 차림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연말 모임 명당인지라 요즘 같은 땐 예약이 필수라는데. 음식 하랴 손님들 말이 하랴 참 바쁘고 힘들지만은 즐겁게 잘 놀다 가시는 거 보면 마음도 편하고 보람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야!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연말을 핑계 삼아 모인 사람들.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이 추억이다. 오랜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겠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식후엔 뭐다?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 한 잔으로 교양 있는 티타임이 제격. 비교 체험 극과 극. 몸이 근질근질거리는 사람들은 노래방 기계 앞으로 헤쳐 모여. 선곡 좋고 목소리 좋고 절로 올라가는 흥지수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put your hands up.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친구들하고 놀자. 친구들 되고 연말이고 일골. 두 번째 찾은 연말 모임 명당. 이곳은 젊은 여성들의 취향을 2000% 만족시킨다는 핫플레이스. 친구들이랑 곧 연말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랑 또 재밌는 추억 쌓으려고 파티하려고 오늘 파티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가 내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브라이더 샤워도 하면서 좋은 추억 남기려고 같이 왔어요. 오, 일단 쓱 둘러보기만 해도 여심저격 제대로 하는 소품과 인테리어에 두 눈이 휘둥그레. 준비되어 있는 소품들을 이용해 내 취향대로 곳곳을 꾸며주면 짜자잔 품격 있고 트렌디한 파티 공간 완성. 다른 장소 가면 너무 사람들 많아서 너무 시끌벅적하고 한데 일단 여기는 파티룸이 너무 예쁘고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집중되어서 너무 좋아요. 파티룸 한켠에 걸려있는 드레스들. 이곳에선 퇴근 후 일에 찌든 칙칙한 페인도 꽃미녀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펼쳐진다. 하얀 드레스에 환해지는 얼굴. 어머 세상에, 옷이 날개다 날개. 일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젊은 순간을 기록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취향껏 준비해온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척척 올려놓기만 하면 금세 럭셔리한 파티 한상이 차려진다. 보라야 결혼 축하해. 고마워. 2019년도 꽃길만 걷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했겠다. 끝날 김이 없는 마성의 포토타임이 시작됐다. 사진 한 장에 담긴 12월 어느 날의 소중한 기억들.
드레스를 따로 들고 오지 않아도 너무 편하고 또 친구들 같이 한번 입어보니까 추억도 더 빵빵, 추억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너무 예뻐가지고 인생샷도 남길 수 있고 사실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공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축하해요. 다른 사람들 시선에 눈치 보는 모임은 이제 그만. 파티도 스웩 있게 즐기자. 프라이빗한 파티 장소에서 우리들만의 추억이 절로 쌓인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와서 꼭 파티하고 싶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모임 명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두컴컴한 공간에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이곳. 클럽 아니죠? 바닥과 하나 되는 경쾌한 공소리, 그리고 핀 넘어가는 짜릿한 소리가 가득한 볼링터. 가만히 있어도 엄청 신이 나고요. 재미있어요. 여기 분위기 자체가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지루한 회식과 모임은 절대 사절. 빠른 비트 음악과 함께 몸도 흔들 수 있는 곳이야말로 젊은이들 취향 저격하는 모임 장소. 볼링장에 왔으니 볼링 한 판 치는 게 우선 순서. 실력 상관없이 팀 짜기는 오직 운에 맡긴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신중한 위치 선정 스트라이크. 웃자고 시작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데 빠르게 굴러가는 공에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 앞 선수의 맹활약에 긴장 100배, 부담 가득한 골레인에 올린 공. 하지만 노랑에 또르르르 빠지고 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 어머 세상에 또다시 또 깡점이야. 너무 아쉬워요. 제가 원래 정말 잘하는데 오늘 살짝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 연속 스트라이크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볼링 컵이니 술이 빠질 수 없지. 땀 흘린 이들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맥주 한 잔 마셔주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 넘어지는 힘만큼 스트레스도 날아간다. 1차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링 치면서 소화도 시키면서 가볍게 또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 술자리가 많은데요. 저처럼 술 못 마시는 친구들은 볼링을 즐길 수 있고요. 술 잘 드시는 분들도 같이 볼링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연말이라고 해서 술만 마시는 모임은 이제 그만. 움직이며 땀 흘리는 스포츠로 스트레스도 풀고 우정도 다지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자. 게임에 이겨서 그런지 더 신나고 다음에 스트레스 풀러 올 때 또 올래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볼링을 치면서 정말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 올 한해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다고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까운 연말. 지금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수다 떨고 놀자. 내 스타일대로 골라잡은 연말 파티 명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건 어떨까?